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품고만 있다가 용기 내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소희 강사님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누나 동생을 먹었죠. 누나 동생을 먹고 얘기하다가 그 저자특강 메일 마인드맵, 그다음에 예전에 제 책이랑 이제 콜라보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인원이 그때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요. 지금 샤넬보다 마인드맵 정말 그 이 책 쓰기까지 정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 또 동기부여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소희 강사님 강의에서는 항상 들을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그지같이예요. 저도 사실 좀 제대로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밖에 있어서 그지같이 좀 참가하게 되었고요. 네, 하여튼 오소희 강사님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코치님, 내 강의 못 들어요, 오늘? 아니, 듣고 있는데 제가 응. 지금 이 핸드폰으로 들었어요. 노트북을.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화이팅! 유주영님 빵 터지셨는데. 아무튼,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형근 코치님이 핸드폰으로 들어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는 책의 저자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에서도 몇 번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질질 울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 내고 저자 강의를 몇 번 했을 때는 좀 울었어요. 울었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울지는 않고 재미있게 저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엄마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도 엄마잖아요. 엄마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얘기를, 나의 엄마 이야기를 하든, 나의 아이 이야기를 하든, 엄마인 나의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밝은 유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쓰면서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이 책을 2년간 집필했거든요. 박형구 코치님이 이제 동생이자 동료로 저한테 자꾸 책을 써야죠. 이제 책을 두 번째 책을 써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다가 책을 쓰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대망. 그대가 잔소리 대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아니라 박형근 코치님. 그죠? 그래서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꾸역꾸역 이렇게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고맙고, 아니, 왜 이 얘기 하자마자 미림님이 나가시나요? 미림님 잡아와 주세요. 박형근 코치님. 나가 이런 게 써 있어서 되게 상처를 받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작성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진선이님.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위조된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상당히 위조가 돼 있죠. 오늘은 편안해 보이는데 그죠? 제가 한 3년 전까지는 기업 강의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제 곧 2022년에는 15년 차 되는 강사예요. 15년 차 되는 기업 강사인데 기업 강의가 어느 순간부터는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강의를 좀 저는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인 강의? 대표가 돈 줘서 하는 강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인위적인 꽉 끼는 저런 옷을 저거 되게 꽉 끼는 옷이에요, 여러분. 아주 꽉 꼈어요. 울퉁불퉁 조금 나온 거는 디지털 연예인님이 좀 수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꽉 끼는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제 옷도 아니에요. 스튜디오에 있던 옷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옷에서 가장 튀는 색깔의 옷을 입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전 어쨌든 기업 강사였습니다. 기업 강사였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오는 나의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일치감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이 좌절이 온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기업 강사로 셀프 리더십을 강의를 하고 시간에 대한 관리, 꿈에 대한 관리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연년생의 엄마가 되죠. 제가 거의 한 11년, 아니구나. 한 10년이 조금 못되게 강사를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연년생 키우는 워킹맘이 됐는데, 일을 하면서 육아와 살림을 하는 엄마가 되고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 배우가 누구죠? 그 배우 누구 있는데 남자 배우? 동상이몽에 나왔던 남자 배우인데 와이프가 메이비? 아이비? 메이비? 맞나요? 응, 응, 그 작사가이자 작곡가이자 가수인 메이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윤상현. 맞아요, 맞아요. 메이비 맞네요. 이미지님 감사합니다. 윤상현이라는 배우의 와이프가 이제 메이비 너무 예쁜 그리고 상당히 멀티적인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쓴 블로그를 보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동감이 돼서. 뭐냐면 왜 아무도 나한테 엄마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나요?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더니 엄마라는 직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 얘기를 해주는데 블로그에다 그 글을 쫙 쓴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꿈을 강의를 하고 목표를 강의를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기업에서 강의를 했으면 지금 이 방에 계신 이민지님, 이 방에 계신 지금 이은하님 저한테 혼났어. 응. 아니 목표를 그렇게 두고 왜 시간을 그렇게 관리하세요? 아니 왜 목표가 이렇게 콩알만 해요? 이만해야죠. 막 이런 걸로 늘 이렇게 기업에서 강의하면서 혼내는 강사였어요. 제가. 생긴 거 딱 봐도 어때요? 못돼 보이죠? 많이 화를 내는 그런 강사였어요. 아니, 왜 꿈을 안 꿔? 꿔야지. 아니, 왜 시간을 관리를 안 해? 아니, 왜 그렇게 느릿느릿 살아? 아니, 왜 목표 설정이 없지? 아이, 과장이 아니라 부장이 돼야죠.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강사였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요, 내가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이 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 살았던 오소희라는 한 사람이 특히 자기 개발,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강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푹 꺾여가지고, 어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거에 이제 좌절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런 꽉 끼는 옷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이미지로 연출하는 어떤 그 강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도 그냥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더 꿈이 컸었던 사람이 목표로 인해서 좌절한, 시간 관리를 좌절한. 야, 오소희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빼곡하게 사니? 그게 안 되는 거를 경험한 그런 한 아이 엄마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우울증이라는 걸 주고 제가 자살 시도를 2번을 했거든요. 그런 자살 시도의 어떤 그 경험을 저한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걸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너 그렇게 기고만장했지? 왜 사람들한테 꿈을 못 꾸냐고 타박했잖아.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시간 관리 못하냐고 타박했잖아.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어떤 약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경험,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경험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어떻게 이렇게 트리 같은 거 장식하셨나요? 아기가 있는 집은 좀 이제 아기들 때문에라도 했을 것 같은데 곧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나중에 남양주에 놀러 오시거나 경기도 구리 쪽 놀러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희 집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어려서 1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보통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집은요. 저렇게 눈 쌓이는 어떤 그런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겠죠. 아우 저 안 꾸미고 싶어요. 안 꾸미고 싶은데 이제 애들 때문에 저도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년 전에 다 버렸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샀거든요. 다시 사서 다시 꾸몄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저한테는 사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는요. 이 사진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얼마 전에 저는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제가 연년생 아기 엄마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배에다가 두고 첫째를 뱃속에 둔 상태로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하얀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살이라는 건,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셀프 리더십 강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저는 마인드맵 강사가 아니라 셀프 리더십 강사거든요. 꿈을 관리를 하고 나의 삶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때까지 자부하면서 10년 이상을 강의를 해왔는데 내가 나의 어떤 그 모든 순간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우리 이민지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누가 잡아 끌듯이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뱃속에 아이가 있고 또 품에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갑자기 뒤로 뭔가 이렇게 잡아당겨진 느낌? 나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저앉아서 제가 하려던 행동을 그제서야 깨닫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2번이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어,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아니 왜 목표를 관리 안 해? 왜 시간을 관리 안 해? 아니 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관리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겪어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크게 자만하듯이 강의를 했구나. 나 참 진짜 거만한 강사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정말 단 하나의 행동이었거든요. 이때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좌절을 느꼈어요. 이 표정이었어요, 이 표정.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갈까? 라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인드맵을 2010년에 알게 됐거든요. 2010년에 알게 되고 제가 첫 아이를 갖고 이때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2015년이었어요. 2014년 12월 그리고 2015년 겨울 이렇게 2번 제가 자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정말 마인드맵이 없었으면요. 이미 정말 저 세상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 때라도 아마 저 세상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붙잡았었던 마인드맵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감정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감정. 감동받은, 뭉클한, 감격스런, 벅찬, 황홀한, 반가운, 기쁜, 뿌듯한, 친근한, 만족스런, 상쾌한. 이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정말 100가지가 훨씬 넘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감정 키워드. 너무나도 많은 이 감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우울증을 겪을 때의 감정 키워드가 단 3개였어요.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짜증나. 그리고 나 너무 살기 싫어.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요.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 삶을 살고 있었고 짜증나, 우울해, 살기 싫어.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제 감정을 본 거예요. 짜증나는데 왜 짜증나? 유주영 님이 왜 오늘 짜증났을까? 우리 김미경 님이 왜 오늘 화가 났을까? 우리 왜 강지한 님이 오늘 슬펐을까? 내 감정의 어떤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저를 발견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짜증나셨대, 지금? 박형근이 오늘 짜증나셨대. 제가 알기로 박형근 코치님 짜증이 좀 자주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씨, 마인드맵 알려주러 가야겠네. 마인드맵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구만. 알려주러 이 누님이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짜증날까? 걸렸대, 지금. 걸렸다고 표현하셨죠? 왜 내가 짜증나는지를 발동을 걸어서 거기에 트집을 잡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짜증나고 우울하면요. 남편한테 트집을 잡고 내 아이에게 트집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내 감정에 트집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죠. 제가요. 그때부터 뭐 했냐면 마인드맵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조금 객관화 시켜보는 거예요. 자, 마인드맵은 뭐냐면 여러분들 손으로 쓰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되게 어렵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손으로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종이에. 내 눈앞에 있는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다? 짜증나. 짜증나라는 키워드를 중앙에 쓰세요. 짜증나. 그리고 보세요. 나 짜증났대. 내가 지금 썼어, 내 감정을.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내 감정, 거꾸로 됐네요. 내 감정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짜증났구나. 내가 오늘 지금 짜증났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짜증났구나. 일단 내가 느꼈죠. 그걸 쓰는 걸로 인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뭐 하셔야 되면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났는데 왜 짜증이 났을까를 주변에 막 쓴 다음에 내가 짜증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상황이 있어요. 상황. 제가 이제 지금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제 흩뿌려서 작성을 했는데요.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 지금 짜증나. 박형근 코치님 짜증났어요. 자, 상황. 누가 그랬어? 누가 내 동생 박형근 코치님을 짜증나게 했어? 물어보겠죠. 그쵸? 그리고 뭐가 문제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우리 박형근 코치님이 짜증난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소희,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어? 오소희, 뭐가 문제야? 어떤 게 지금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박형근 코치님한테 예를 들면 오소희라는 사람이 화를 나게 만들어서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오소희가 무슨 생각으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자, 어떻게 생각해? 지금 박형 코치님이 제 자신이 너무 싫대요. 자, 어떻게 생각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짜증난다라는 감정 말고 진짜로 내 자신이 싫은 어떤 팩트가 뭔데? 어떤 사실 때문에 내가 싫은데? 팩트를 자꾸 봐야 돼요. 이게 단순 생각만인지 아니면 어떤 사실적인 부분인지 이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가지를 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왔죠. 일은 많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중요한 거 나왔어요. 빨래도 안 된대요. 빨래도 해야 된대요. 그럼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빨래가 쌓여 있는 상황이 나를 화가 난 게 만든 거예요. 자, 감정. 어떤 감정이 들었어? 답답했어. 왜 답답했어?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부탁하는 게 답답했어. 또 감정, 어떤 감정이 들었어? 외로웠어. 누군가가 내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빨래를 해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감정이 터질 것 같은 나랑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감정의 원인이 뭘까? 쌓인 빨래구나. 이 쌓인 빨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번에 욕구로 가겠죠, 왼쪽에. 원하는 게 뭐야? 결혼하고 싶어. 원하는 게 뭐야? 빨래방에 맡겨야겠어. 빨래방에 가는 시간도 난 부족해. 누가 빨래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럼 세탁소 아줌마를 불렀으면 좋겠어. 그쵸? 어떤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나오겠죠. 그쵸? 빨래방 가는 시간 부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 뭐 해야 돼? 대체. 대체가 뭐예요? 선택한 대안은? 그러면 와서 빨래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또 다른 생각이 있나요? 소희 누나를 부르자. 아직은 지금 박형구 코치님 소희 누나랑 가까운 곳에 살잖아요. 소희 누나를 부를까? 내가 너무 답답한데. 누나 혹시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 있으면 우리 집 들려서 빨래만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박형근 도와준다 생각하고 빨래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대안 생각해 봤나요? 혹시 오소희한테 물어봤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쭉 쓰다 보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팩트가 아니지만 내가 팩트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팩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박형근 코치님 지금 벌써 나왔죠. 내가 부탁하는 게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 5명만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일단 2명 나왔어요. 3명 나왔는데 여자친구 나왔고 그 다음에 네모의 꿈 사장님 나왔고 오소희 나왔고 내가 봤을 때 일단 3명이 나왔는데 진심으로 박형근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오솔 강사님이 제일 어려워요. 한 대 맞자. 자, 맞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어려워하지?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와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로의 대화. 오소희가 어렵지만 오소희랑도 같이. 그쵸? 나랑도 같이. 계속 대화를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지금 박형근 교수님 지금 혼자 끙끙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네모의 꿈 사장님하고 저하고는요. 저희 둘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늘. 요즘에 박형근 코치님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박형근 코치님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둘이. 왜? 박형근 코치님이 도움 요청을 안 하니까 우리는 박형근 코치님 인기 많잖아요. 주변에 도울 사람 많겠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게요, 나의 상황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지 않아서 서로가 오해가 쌓이고 서로가 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뭘 한 거예요? 자꾸 이거 쓴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아니 진짜 박형 코치님이 다산에 여기 우리 남양주 이사 왔을 때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형 코치님이랑 나랑 둘이 밥 먹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박형 코치님이 늘 외롭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저희 애기들이 있겠죠. 박형 코치님한테는 조카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랑도 같이 어울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나중에 한 거예요. 다산을 떠날 때쯤 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가 팩트에 대한 거를 서로 교환하지 않는구나. 서로 표현하지 않는구나. 서로 마음만 갖고 그냥 끙끙 앓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제가 많이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자꾸자꾸 뻗어나가면서 쓰는 거. 자꾸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계속 대꾸하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이게 팩트인지 내 의견인지도 분류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써보고, 우리 옛날에 전화 통화할 때 자꾸 오른손으로 낙서하는 습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까먹을까봐. 그렇게 그냥 마인드맵은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쏟아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해야 될 거라는 착각. 우리 이경희님, 우리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내가 뭔가 예쁘게 써야 될 거라는 착각. 그죠? 내가 되게 뭔가 많은 내용을 써야 될 거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정답만을 기재해야 될 거라는 착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쓰셨잖아요. 처음부터. 즉흥적. 즉흥적. 저는 상당히 즉흥적이고요. 상당히 자기만족이 커요. 자기만족. 그리고 사실 제 기대치도 커요. 제 기대치에 충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뭐예요? 그냥 내 기대치에 충족이 되거나 내가 만족하면 또 거기 그냥 소 쿨. 그래서 저는 늘 마인드를 예쁘게 그리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거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와, 내가 이때 이런 생각했었어? 아까 박형 코치님 얘기했잖아요. 책에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책에다 제발 그지같이 낙서 좀 하세요. 제가 박형 코치님 옛날에 그 특강으로 이제 자리 마련해 주신 곳에서 그지같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니, 책을 왜 이렇게 깨끗이 보세요? 그지같이 좀 보세요. 이 책보다 내 몸값이 더 비싸요. 아니, 그 10,000원짜리 그 책이 뭐가 그렇게 비싸다고 밑줄도 못 긋고 종이 접지도 못하고 그럴 거면 책을 왜 사요? 차라리 중고로 그냥 읽고 말지. 어디 가서 그냥 한번 읽고 말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지같이 책 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책에도 그지같이 낙서하고 다이어리도 그지같이 낙서하고 애초에 그지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다이어리 우리 이제 좀 있으면 2022년 다이어리 마련하실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가 한 3월 달 정도 돼서 그지 같아지면 다이어리 그다음부터 안 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1년 내내 그지같이 써요. 아예 기대치를 낮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제 생각이 더 중요했고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hy라고 why, how, why, what, how, who, when, where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저한테 질문했어요.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오늘 누구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어디 갔었는데? 그럼 그 기분을 몇 시부터 끊어버리고 싶어? 어저께도 제가 사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감정을 되게 질질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전까지. 그래서 어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싱 어게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 9시 싱 어게인을 볼 때 그때부터는 기분 좋을 거야. 제가 정해버렸어요. 나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9시 싱 어게인을 볼 때부터 기분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싱 어게인을 보면서부터 리모컨을 손에 쥐고 나서부터는 기분 좋게 관람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제 그 김연성 가수 보고 엉엉 울었어요. 어제 보셨나요? 김연성을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거든요. 근데 김연성 님도 성대결절로 아니, 노래를 못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성대결절이 돼서 노래는 못해도 강인할 수 있어서. 근데 어제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이제 통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했는데 9시부터 기분 나쁜 거 잊어버릴 거야.
생각했더니 진짜 그렇게 좀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규칙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에 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Why? Why? 여기 보이시나요? Why? Why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Why? 그래서 왜? 왜 기분 나빠? 왜 그러는 건데? 너 그 사람 때문에 왜 상처를 받는 건데? 그 사람이 너한테 왜 중요한데? 특히 왜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저는. 근데 자꾸 왜 질문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집중하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이 예쁠 필요도 없고요. 글씨를 잘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원래는 이렇게 기업 강사였어요. 멋있죠? 이렇게 기업 강사. 네이버로도 이렇게 네이버에 경제면에 떴었어요. 나보고 부탁하는 못 만지는데. 코치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 수만 명 수강생들에 대해서 마인드를 그리고 있다라고 경제면에 뜰 정도로 이렇게 나름 유명세를 탔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쨌든 육아 우울증, 산후우증으로 푹 제가 잠수를 탔잖아요. 꺼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한창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거 기사입니다. 기사. 어디서 본 기사예요.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거다.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끄덕이게 되시죠? 부모도 자녀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는 이때까지 엄마였던 적이 없죠. 이제 엄마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엄마로서 처음부터 잘 살겠어요? 어떻게 엄마로서 바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이가 1살일 때 엄마도 1살, 아이가 3살일 때 엄마도 3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나 아직 1살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했고요. 자녀가 보고 성장할 롤 모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란다. 저 여기서요,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이 대목에서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엄마를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우리 엄마가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우리 딸이 날 보고 뭘 멋있다고 얘기해 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의 딸이 5살 때까지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내가 가장 슬펐을 때의 기억을 내 스스로가 지워버리는 거. 제가 우울증 때 그걸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기가 5살 때까지 기억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아이들을 추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기억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민지님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엄마 3남매 키우시는 거 너무 대단해요. 난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난 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엔 얼마나 시절이 좋아요, 솔직히. 막 별의별 아이들 키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었지?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까 그 기사를 접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멋진 딸이려면 내가 지금부터 행복해져야겠다. 누구를 닮아서? 우리 엄마 닮아서. 우리 엄마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 저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닮아야지 우리 엄마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그리고 뭘 해야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우리 첫째 딸이거든요. 제가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우리 딸에게 특히 엄마는 딸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 마음 크잖아요. 그쵸? 본인 스스로 감당하는 거 어려우시죠, 우리 민지님.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래, 나도 지금 나를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나부터 추스리자. 우리 엄마의 소중한 딸로서 또는 내 아이에게 멋진 엄마로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일단 멋진 사람이 되자.
오소리부터 일단은 멋있게 다시 서자. 그리고 나서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딸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 생각하자라는 이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셀프 리더십 강사인 거. 저는 꿈을 꾸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 시간을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고. 그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우리 제 멘토인 강병 대표님의 책에 이제 제가 실렸거든요. 제가 그 박세인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김미경 대학에 나오는 박세인 대표님 책에도 나오고 이재덕 마스터님 책에도 나오고 박형근 코치님 책에도 나오고 또 저기 누구야 손정현 강사님 책에도 나오고 많은 책에 제가 사례로 실렸거든요. 그런 걸 되게 뿌듯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누군가한테 조금 존재감을 비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제가 너무 바랬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하나의 엄마로 하나의 엄마로만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계속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언제였냐면 2018년. 2018년에 맞아 나 이렇게 바인더를 좋아했던 사람 여기 지금 머리 스타일 다 다르죠. 제가 지금 사진에 보면. 그래 나 그랬던 사람이야. 되게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뭔가 힘들 때 내가 뭔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내 멘토들을 쫓아다니면서 나 지금 기운 빠졌으니까 빨리 주유해 주세요. 주유. 기름을 넣어야 내가 다시 자동차가 달리지. 나 자동차 지금 앵꼬 놨으니까 빨리 기름 넣어주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 이 교육이라는 거를 벗어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5년 동안 벗어나 있었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이런 걸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사실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멋진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안 넣네. 다시 이 사람 만났어. 이 사람 못생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요. 안 뜨네. 뜨나요? 이 사람 만났다고. 뭐 그냥 잘생겼다고까지야 이제 솔직하게 이제 친하니까 아유 우리 드림 성장 코치님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되게 훈남이죠. 왜? 웃는 게 너무 귀엽잖아. 우리 박형 코치님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웃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박경구 코치님이 이 사진 저랑 찍은 게 2018년일 거예요, 아마. 잘생기진 않았지만 웃는 건 귀엽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울증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 제가 사실 교육을 받으러 다니질 않았어요. 그냥 엄마로서 부족한 나만 보였던 거예요. 엄마로서 부족한 나, 딸로서 부족한 나만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가 박형국 코치님 글에다 댓글을 달았더니, 당신 누군지 알아요. 오소희 강사님 알아요. 코치님 알아요. 만나요. 라고 해서 만났어요. 전 얼떨떨했어요. 저를 안다는 사실에. 어떻게 나를 알지? 나 몇 년 동안 강의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더니 제가 판을 깔아드릴게요. 2017년에 책을 냈는데 저는 사실 저자 강의나 이런 걸 못하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책을 우울증이 있는 기간 안에 냈거든요. 근데 책을 홍보는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판 깔아드릴 테니까 강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 뒤에 생각 정리, 뭐 마인드맵 이렇게 지금 플랜카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정사각형으로. 이거를 직접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박형 코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솔직히 저런 플랜카드 뭐 10,000원, 20,000원이면 하지만 저거를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가뜩이나 바쁜 사람인데. 근데 그 마음이 읽어지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강의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음.
아이고, 박형 코치, 이거 내가 애니메이션 안 넣어서 잘렸네. 못생겨서 자른 거 아닙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못 넣어서 그래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강의도 듣고, 강의도 하고, 여기는 제주도 같이 간 거예요. 제주도에 같이 강의를 가서 박형근 코치님이 바인더 강의하고, 제가 마인드맵 강의하고, 제주시에서 한 번,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한 번, 이렇게 강의도 갔어요. 누가 보면은 솔직히 남자 강사 한 명, 여자 강사 한 명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개뿔 없어. 그때 그 제주시에서 이게 서귀포시를 강의를 가는데 차를 빌려 타고 갔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을 했는데 박형 코치님이 이렇게 손잡이를 붙잡고 안 내려놓더라고요. 한라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해서.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를 제가 이번에 샤넬보다 마인드맵 엄청 무서우셨대요.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에서 이제 썼는데 그때 박형 코치님이 고민이 하나 있으셨어요. 강사님, 제가 대학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늘 제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배우지 못한 이 스토리가 아유, 너 그렇게까지밖에 안 배웠으면서 어떤 업신여길 수 있는 어떤 그 발단이 될까 봐 저는 늘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못 배운 거하고 못된 거하고 그게 컨셉이야. 그래서 배우면 안 돼. 배워서도 안 되고 착해져서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제 주변에 자기계발 강사들이 다 대학원을 나왔어요. 전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논문 쓰는 거 싫어. 다른 강사들 보니까 논문 쓰다 페인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안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박형 코치님이 한다고 하길래 사실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마음에 요만큼 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까지 배우면 나 어떡하니? 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살짝 숨기고 그래서 제가 못된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난 게 컨셉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경 지수를 우리의 못난이 지수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컨셉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못하겠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살짝 사실 말리고 있어요. 가면 외로울걸? 가면은 또 힘들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나간 너무나도 고마운 사실은 동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한테는 하나의 활력을 준 비자 안 나와서 못 가고 있지만 저 때문에 못 가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사로서의 제 인생을 다시 만들어준 정말 은인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못난이처럼 저렇게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고 저를 버리고 간 적도 있고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제가 2019년에는 이제 특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소희라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준 사람이 사실은 박형근 코치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소희로 돌아가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2019년에 매달 한 명 한 명 한 명 정말 유명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서 이때 파주보육원을 1년 동안 제가 550만 원의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하기도 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그때 한 달마다 매달 와주셨던 강사님들의 정말 파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형 코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강의 진행할 정도로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 와서 밥을 드디어 먹였습니다.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애기가 방학이니까 방학 때 우리 애기랑 같이 밥 한번 또 먹어요 우리 코치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이때까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어울려가면서 쌓여가며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한마디 한마디 나누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의 많은 것을 엮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박형 코치님의 이런 사진 이렇게 넣은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의 책은 첫 번째 책은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정말 따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실용 서적. 그런데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은 뭐냐면 제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박형은 코치도 있고요.
그 안에 김영환 교수님도 있고요. 그 안에 많은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도 있고요. 또 박형 코치님 때문에 만난 그 제주도에 즉 고영실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는 책에 담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 나보다 훨씬 너무나도 어리고 인생을 살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웠던 그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으로 엮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책이 있군요. 부끄러운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스토리들이 엮여졌기 때문에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는 책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박형근 코치님한테 제가 힘을 얻어가는 과정 안에서 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죽전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엄마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 박형근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깨달았어. 나는 강의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이야.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워놨었죠. 나 뭐 할 때 행복하지? 나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이었지? 그걸 제가 띄워놨었잖아요. 제가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서 엄마들이 와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첫 번째, 그 집 다단계야. 가지마. 이 소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그 집 신천지야. 가지마. 다단계와 신천지다라는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모르는 분들을 꾸준히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냐면 3년 동안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20명씩, 그것도 나중에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선착순으로 20명씩을 잘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서 모르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응. 그 아기띠에 아기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왜냐면 나는 엄마였으니까. 내가 만약 강사였으면, 어린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애기들이 울면 시끄러워요. 이랬을 텐데, 나도 아기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아기들 울면 옆에 방에 가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엄마들을 끌어안고 3년 동안 재능 기부를 했고요. 그때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니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요, 책 내고 싶어요. 저 책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오소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출판사가. 박형근 코치님처럼 유명하면 책을 낼 수 있겠지만 아무도 오소희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책을 내고 싶으니까 카페나 블로그에 제 후기 좀 써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도 샤넬보다 마인드맵으로 이제 오늘 후기를 들으시고 블로그 포스팅 해주신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줌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선능력의 사무실을 얼마 전에 임대했거든요. 거기서 1대1로 제가 만남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줌으로도 가능하니까 후기 남겨주시고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동네에서 만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강의했던 게 여러 가지였어요. 마인드맵만 한 게 아니라 디스크라고 하는 행동 유형 분석을 강의를 하면서 부모 자녀 교육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거, 아이들 동화를 표현하는 거, 엄마들의 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페에 올랐던 후기예요. 후기. 여기 후기 보시면 제가 지금도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시작도 안 해보고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뭘 안 했대요? 플룻. 엄마가 해보라고 했는데 입술이 두꺼워질 것 같아. 친구들이 힘들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한 거예요. 겁나서.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 가장 바보 같았던 건 그런 마인드로 3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라고 써 있죠.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어떤 나의 그런 부족했던 생각, 그걸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크게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100세 시대도 아니고 120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120세까지 살아갈 건데 어쩌면 오늘 내가 조금 바뀌어보면 좋지 않을까? 오소이도 했는데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할 뻔했던 오소이도 했는데 전
그 시간을 겪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달라진 모습으로 나의 아이에게, 나의 남편에게 보다 멋진 엄마와 아내가 되어보렵니다. 너무 좋은 피드백이고요. 저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박형 코치님처럼 비쌀까봐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보통 그 이유가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돈이 들어서 못하거나 각종 이유들로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지만 사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마의 모습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말씀에 울컥했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이민지님, 강지아님, 유주영님, 송하경님, 이은하님, 오다경님, 김미경님 우리 모두요. 우리 엄마의 소중한 딸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세요. 그렇다면 내 삶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행복한 딸로 키우자고 본인의 인생을 바쳐 노력하셨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하게 내 지금부터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갈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딸이 있든 아들이 있든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아이의 삶을 값지게 돌아보고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두 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열정이 꿈틀꿈틀 강의 덕에 하루하루 더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답니다. 저 너무 이 피드백이 감사했어요. 와, 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며 사실 수가 있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화면은 안 보이지만 유튜브로도 송출하고 있고 유튜브에 아마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 강의 그대로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만약에 지인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시면 그 URL 꼭 지인분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마인드맵 TV 검색하셔도 나오고 오소희 마인드맵 TV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많이 전달해 주세요.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이유를 알아가고 오소이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저는 값진 인생이 아닐까 저는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항상 쫓겨 바쁘게나 살아왔는데 지난주부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 위주의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해야 할 것도 생각해 보게 됐네요. 어쩌면 우리 가족도 타인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타인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아이만 바라보고 살고 너무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에 아이들도 본인의 인생을 또 따라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손을 떼더라도 스스로가 꿈을 향해 갈 수 있게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전 그걸 믿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들 둘의 엄마로 명함을 바꾼 지 5년이 지났대요. 다정한 남편, 쿨하신 시부모님, 잘 자라는 아이,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하고 우울한 내 모습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지, 우리 아이가 엄마 제발 나한테만 집중해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의 부족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들에게 꿈이 되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엄마들에게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공감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모습을 이렇게 지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후기 올리려고 찍었는데 제 모습이 좀 그랬나 봐요. 네이버에 오소희 강사 치면 되게 이상한 사진 많아요. 이분은 참 양심적인 거예요.
사진 위에 글자를 보시면 앞권은 아침에 어린아이들을 보내시고도 곱게 화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진짜 강의실에서 강의하듯 세팅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원래 예쁜 옷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장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면 기어다니는 우리 아기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강의하는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많은 엄마들에게 꿈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저 나름대로를 가꾸고 강의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 누군가의 꿈일 거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옆집 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너 되게 좋아 보인다? 옆집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옆집 언니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엄마 요즘에 왜 교육 안 들어? 나 엄마가 요즘에 교육 받을 때가 제일 멋있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어. 어, 저는 마인드맵 강의를요, 아이들을 안 해요. 저는 성인 대상 마인드맵 교육을 했던 강사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교육은 함께여야 돼요. 아이들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마인드맵 책, 솔직히 출판사에서 무슨 의뢰를 많이 받았냐면, 아이들, 초등학교 대상으로 마인드맵 책을 써주세요를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대상을 하지 않고 엄마 대상으로 책을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교육은 함께여야 되고 본보기가 돼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따라야 되고요. 마인드맵을 먼저 경험하시고 주변에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배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전달하는 거는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조현미님, 이름 예쁜 조현미님 음소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저한테 마인드맵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때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교장쌤, 교장쌤 말대로 제가요, 아이들한테 마인드맵 절대 안 가르쳐주고 저 혼자 했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아이들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엄마나 하세요. 엄마나 하라고. 왜 자꾸 애들 시키려고 그래, 왜? 애들 시키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해, 오히려. 엄마가 가르쳐준 거 다 안 하려고 그래. 반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나 하세요. 엄마가 했더니 기가 막히게 애들이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따라 그리는 거예요. 엄마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아이들한테 그 순간 마인드맵은 아니, 교육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창의적인 놀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받을 때 너무 좋아요. 우리 집, 아빠, 엄마, 승민, 승현.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쓴 거고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 무서움, 재밌고, 혼남, 예쁨, 웃기고, 좋다. 귀여움, 그죠? 아이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마인드맵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깨우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마인드맵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글씨 예쁜 거 필요 없고 그림 잘 그리는 거 필요 없고 사방으로 나의 생각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아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마인드맵을 하면 왜 아이들 교육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인드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된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방 놀이기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걸 전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여기 첫 번째 위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요. 볼링 게임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떼굴떼굴떼굴 굴려서 던져서 맞춰서 몇 개가 무너지는지를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논 거예요. 블럭으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 아래는 공용 다리입니다. 공용 다리. 아이들이 마을이나 동네를 만드는 거를요. 늘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놀이터를 만들고 어떤 날은 유치원을 만들고 어떤 날은 공원을 만들어요. 어떤 날은 뺑뺑이 놀이터도 만들고 어느 날은 시소도 만들어요.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 가지치기. 창의적인 학습 도구를 가지치기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블럭, 색종이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놀았고요. 요거는 뭐냐면 악어. 여러분들 그거 뭐죠? 악어 이빨 이렇게 복불복으로 건드리면 탁 다치는 악어 인형 아시죠? 그걸 아이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손을 넣었더니 애가 주둥이를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아빠 걸렸대요. 아이 마음이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고 이런 블럭으로 만드는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한 거죠. 요거는 기린이에요. 기린. 기린을 만든 거고 저기다 뿔을 달면 낙타. 뿔을 떼면 기린. 창의적으로 또 이제 인형을 만든 거고요. 이건 저희 첫째가 쓴 겁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었던 5살 때 마인드맵을 그린 거예요. 가족, 수아, 오소희, 진우, 이현철. 사랑해요. 이게 아이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5살 때 쓴 마인드맵이고요. 왼쪽에 있는 개구리는 저희 둘째 아이가 5살 때 색칠한 겁니다. 이거를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진우가요. 미술의 소질이 있나 봐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마인드맵 그릴 때 뭐예요? 빨간색 칠했다가 주황색 칠했다가 노란색 칠했다가 그걸 보고 아이는 그냥 따라 한 거예요. 따라서 분류적으로 색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진우야, 왜 여기 눈 한쪽은 안 칠했어?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개구리가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 돼서 눈을 칠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7살인데요. 2달 동안 태권도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태권도를 보냈더니 가방 메고 왔다 갔다만 하고 태권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다니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2달이 지나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적응을 다 했으니까 내일부터 태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잣대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관찰력이 좋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첫째 아이가 쓴 건데요. 공원, 키즈카페, 팽이, 바다, TV, 스티커, 목걸이, 김밥, 건물, 놀이터, 수영장, 물놀이, 비누방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쓴 거래요. 엄마가 늘 마인드맵을 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엄마가 오늘은 감사한 걸 썼어. 엄마가 오늘은 엄마 가족을 썼어.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썼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이런 걸 썼어. 그랬더니 저희 첫째는 늘 뭔가를 쓸 때 주제를 가지고 써요. 주제를 가지고 씁니다. 받아쓰기를 시험 볼 때도 주제를 갖고 써요. 이것저것 색칠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만들어준 건데요. 아무거나 프린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분류했어요. 글자 모를 때거든요. 글자 모를 때인데 이걸 오려갖고 여기다 붙여놨길래 이거는 뭘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퀴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모아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마인드맵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놀 수 있는 도구를 엄마가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적으로. 만약 마인드맵을 배우지 않은 엄마는요. 그냥 진짜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거 한 장 프린트해서 줬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마인드맵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발달할 수 있는 과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많고요. 유치원 원장님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려면요. 마인드맵 배우셔야 돼요. 너 엄마랑 진짜 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쪽지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렇죠? 아이들과 말을 하는 어떤 단계적인 걸 내가 마인드맵으로 먼저 학습하셔야 돼요. 마인드맵은 하브루타 교육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가 중요하시다면 샤넬보다 마인드맵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 마인드맵이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담아놨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입니다. 8살이에요. 시키지 않아요. 전 절대 아이들한테 뭐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쓴 거예요. 와이즈 캠프, 미라의 풍경, 영어 숙제, 고무줄, 팔찌 만들기, 밥 먹기, 놀기, 치아 닦기, 자기.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학교 갔다 오면 늘 써요. X표를 해가면서 저희 아이는 지가 스스로 합니다. 엄마가 8시에 들어오든 엄마가 강의하고 10시에 들어오든 알아서 해요. 지금도 8시부터 강의하고 있잖아요. 저 밖에서 혼자 알아서 해요. 왜? 엄마가 신경을 안 써주거든. 엄마는 엄마가 할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가장 좋은 자기주도 학습은 엄마는 엄마가 할 일 알아서 하고 너는 너가 할 일 알아서 하는 거야. 대신에 크고 작은 포상은 있어야겠죠? 그쵸?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쓴 거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요. 저희 첫째가. 거기 이제 그 알림장입니다. 알림장. 알림장에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빙수를 해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에 빙수를, 우유를 얼리는데 오후가 되면 얼 줄 알았더니 안 얼은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을 했겠죠. 애들이 막 울 줄 알았나 봐요, 선생님이. 근데 저희 아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우유가 안 얼어서 속상했지만 한 개라도 얼어서 감사. 빙수는 못 먹었지만 피구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 우리 팀이 졌지만 다른 팀이 이겨서 감사. 이렇게 쓴 걸 보고 조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아이 거를 찍은 거예요. 그걸 찍어서 엄마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거기 밴드에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엔진 안 쓰고 저는 이제 저희 딸이니까 알겠죠. 알림장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감사일기로 글을 맺습니다. 아이들의 감사를 보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학창시절 피구에 지면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던 저였기에 피구에서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빙수를 먹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귀한 생각들. 상황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꼬투리를 잡아 감사하는 하루를 살겠다는 도전을 주는 귀한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가 되고 교사인 저를 성장시켜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 얼지 않은 빙수를 오늘 월요일날 배고플 때 먹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며 먹는 귀한 친구들. 오늘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10년 연속 자살률이 1위예요.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늘 어떤 것 하나, 친구들이 10가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줄 알았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늘 불평과 분노에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감사일기를 써요. 엄마가 감사 마인드맵을 늘 써요. 아빠한테 감사한 거 3가지, 수아한테 감사한 거 3가지, 진우한테 감사한 거 3가지. 솔직히 남편한테 감사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3가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짜내서 씁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희 아이가 봐요. 엄마, 아빠가 왜 저녁을 먹고 온 게 감사해요? 그런 게 있어. 엄마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아빠가 먹고 와서 엄마가 쉴 수 있어서 감사해. 아, 이러고 가요. 아니면 돈 벌어와서 감사. 엄마, 아빠가 왜 돈 벌어와서 감사해요? 아니, 돈 벌어와서 수아도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잖아. 아, 아이가 그거를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아, 이런 게 다 감사한 거구나. 심지어 우리 아이가 감사일기 쓴 돈을 쓴 거예요. 내 동생이 태권도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려서 감사. 여러분 요즘 뉴스는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금 뉴스를 안 봐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뉴스를 안 봅니다.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 집에 갔다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시랜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7살짜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수학여행 갔다가 다 하늘나라를 갔잖아요. 저 그런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마인드맵으로.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생각하면요. 막 분하고 짜증나고 외롭고 막 억울해요. 내가 강의 더 잘하는데. 나보다 돈 잘 버는 강사들 보면 짜증나요. 나는 애 때문에 강의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아직 몸매도 너무 예쁘고 강의도 마음껏 하고 너무 짜증나고 막 열받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돼서 온라인으로 강의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또 요즘에 짜증났던 게 있어요. 아, 저자 강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교보에서 원래 2개 잡혀 있었는데 짜증났어요. 하지만 박형구 코치님 또 열어줬잖아. 어떻게 그렇게 적세적소에 딱 그때 연락을 하는지 몰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죠. 그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이는데 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으로 늘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려고 했어요. 물론 박형근 코치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인스타도 들여다보고 또 이제 예뻐하는 동생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면 박형근 코치님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막 박형근 코치님한테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가끔가다 제가 박형근 코치님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요. 그 사람은 날 만났어도 지랄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운 나쁘게 걸렸을 뿐이죠.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박형 코치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댓글에도 봤어요, 제가. 아, 오소희 강사님 강의 듣고 싶었는데 오늘 박형 코치님 때문에 강의 들어서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그럼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훨씬 풍족하고 훨씬 감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벗어났냐면 이 2가지였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류해서 작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뭐 하자? 집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아우 빨래 좀 못하면 어때? 냄새 나는 거 입으면 되지. 빨래 못하면 어때요? 그냥 5일 중에 하루 정도 그냥 갔다가 맡겨놓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할 수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살아온 제 마인드맵 인생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첫 번째 책을 낼 때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인드맵 궁금하신 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못 만나고 있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저를 만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한테 마인드맵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샘플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점을 쓰는 방법. 어머님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장점을 못 쓰더라고요. 내 아이 장점을 쓰겠는데 나는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장점, 나의 단점 하나하나 따라 그릴 수 있게끔 첫 번째 책을 낸 거고요. 저는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내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 2번째 책을 쓰는 과정 안에서 그래 2번째 책을 또 쓰자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집중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롯이 나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전에는 자꾸 누군가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셀프 리더십 강사였잖아요. 막 꿈을 꾸는 방법,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참 빡빡하게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그 정도로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시간을 써야지. 막 혼내고 막 화내고. 그런데 이 마인드맵이란 책을 내면서 제가 저를 찾으려고 애썼고 아 바쁘게 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롯이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발견하고 쉬고 싶을 땐 좀 쉬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 관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르내리는 나의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태어난 게 다혈질인데 어쩌겠어. 저 다혈질이거든요. 저 혈액형이 B형이에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MBTI도 ENFP고 스파크형이고 스파크 빡! 막 이렇게 어떻게 흥분을 하는데 성대결절이 괜히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강의하면 흥분을 해요, 제가.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강사님 오늘 또 작두 타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작두를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타는 거 어쩌겠어요. 근데 그 오르내리는 나의 그 감정들의 원인을 보고 인정하면 돼요. 네가 기분이 좋았구나. 아, 너가 그게 속상했구나. 너가 그게 우울했구나. 우리가 뭔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누군가가 이해를 안 해줬을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이해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다겸, 아이, 너 그럴 만했어. 박진영, 그럴 이유가 충분했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충분히 잘했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값지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느꼈고요. 우선순위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 우리 박형구 코치님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해요.
그럼 박형근도 못하고 오소희도 못하고 김미경도 못해. 아무도 못해. 어떻게 내가 다 하냐고. 그래서 마인드맵을 쫙 펼쳐놓고요. 하나씩 지웠어요.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내가 혼자 살아간다면 이 중에서 포기할 것들을 먼저 지워보자. 빨래 지워도 돼. 아니 박형근 씨 돈도 많이 벌면서 그냥 사 입어. 한 번 입고 버려 그냥. 팬티도 한 번 입고 버려 그냥. 근데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선순위를 쓰고 가장 먼저 지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아세요. 뭐냐면 첫 번째가 살림, 두 번째가 육아. 제가 두 가지를 버렸어요.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육아하고 살림 버린다. 저는 그래서 빨래가 쌓여있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설거지가 쌓여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 우리 남편도 그때 버린 것 같아요. 오소희가 그걸 잘할 거라는 마음을 버렸어. 대신 우리 남편이 우선순위로 가져간 건 뭐예요? 우울증만 다시 걸리지 말아라. 네가 우울증 걸리니까 내가 더 힘들더라. 그래서 저희는 육아님을 내려놓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정하셔야 되고요. 아유, 살림 포기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자, 내려놓을 거 결단하셔야 돼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결단하세요. 끊어버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끊어버리라고. 빨래를 끊어버려. 빨래 끊어버려. 우리 집에서 그냥 없애버려. 그게 결단이에요. 끊어낼 단이잖아요. 끊어낼 단. 결단이에요. 결단.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세요. 내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에 설거지하지 마. 나 이때는 무조건 내 시간이야. 그 시간에 빨래도 하지 마. 쌓여 있어도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게 시간의 관리야. 시간을 빼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셨죠? 시간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감사를 찾는 습관.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려고 애랬었고 거기에 마인드맵을 자꾸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례를 다 샤넬보다 마인드맵에 담았습니다. 쭈루룩 읽어만 보셔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 출판사에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제 멘토분한테 이은대 작가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저한테는 가장 칭찬은 뭐였냐면 너 참 책을 쉽게 잘 썼더라 였어요. 저는 어려운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쉽게 쓰려고 애를 썼는데 그 칭찬을 받아서 참 뿌듯하고요. 이 책이 제가 이제 이번에 낸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입니다. 엄청 책 표지도 예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로그램도 제가 예쁘게 만들었고 하얗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샤넬백이 원래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 많죠, 샤넬백이. 그래서 원래는 까만색으로 했었어요. 근데 난 어머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한 빛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랑 의논 끝에 하얀색으로 바꿨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받는 분들이 다 책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의 타깃은 아까 남자분들도 계시던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빠도 읽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엄마들을 위한 마인드맵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쁜 거. 정말 예뻤던 나. 아이를 낳기 전에 정말 날씬했던 나. 아이를 낳기 전에 정말 고왔던 나. 지금 만약에 40대, 50대라면 20대, 30대의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블링블링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펼치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고 엄마가 배워야 되는 마인드맵이 첫 장이에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엄마가 배우셔야 돼요. 엄마가 배워야 되는 마인드맵의 목차를 보시면 뭐 엄마의 삶은 아이의 교과서, 뭐 나도 우리 엄마 딸, 완벽함을 완벽하게 버리기, 예쁜 게 좋아, 엄마는 연극인, 익숙함의 덫, 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썼고요. 두 번째 꿈을 그리는 마인드맵. 꿈의 올바른 사용 설명서, 꿈을 먹는 단계, 행복의 시냅스, 시간관리 마인드맵, 우리 아이 꿈이 생겼어요, 실패의 장벽, 결심 아닌 결단, 목표 아닌 방향. 그래서 전 셀프 리더십 강사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통해서 꿈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훈련 마인드맵. 이건 이제 디지털 마인드맵과 손 마인드맵의 차별화, 차이점이라든지 마인드맵 사고의 훈련, 색상, 마인드맵 색상이 들어가죠. 왜 색상이 들어가는지, 생각의 가지치기.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에는
선능에서 맵독이라는 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맵독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마인드맵과 독서예요. 마인드맵 플러스 독서, 그래서 맵독. 그래서 맵독 진행할 거고 감정관리 마인드맵, 운회잔해 마인드맵, 그리고 사과로 운회 훈련하기, 마인드맵에 대한 교육 사명, 공부머리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고요. 성장의 도구 마인드맵에는 감정의 시각화, 말 훈련. 말 훈련이 애기들 말 훈련 아니에요. 엄마들의 예쁜 말 훈련이에요. 그다음에 아장아장 걸음마, 실수 속에 봄을 찾는 거, 의지보다 선택. 자, 중요합니다. 2022년 앞두고 다이어트 마인드맵. 다이어트가 2021년에도 목표, 2022년에도 목표. 목표가 똑같으신 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5가지 감각으로 아이 키우기, 마인드맵 습관, 딴짓 마인드맵, 거지 같은 낙서, 거지 같은 독서법 들어가고요. 관계 마인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맵 후기. 저한테 마인드맵 배우신 분들의 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세이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이 나오면서 그동안 벼르고 있던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맵스쿨 한 달 과정 있고요. 한 달 과정은 여김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1대1 코칭, 마인드맵을 6화 원칙을 기승전결을 다 1대1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엄마들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셀프 리더십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지도자 과정을 제가 1급과 2급으로 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있고 단체로 있어요. 이거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마인드맵 과정, 엄마들을 위한 게 따로 있어요. 엄마들을 위한 게 따로 2회로 진행이 되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맵독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도자 과정, 강사 과정을 제가 오픈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박형 코치님 허락하시면 박형 코치님 그 방에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개별 설문지로 발송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의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자, 제가 보이시죠? 네. 이걸로 이제 제가 일단은 저자 강의는 마치겠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화면을 켜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화면하고 노트북 보면서 눈 마주치며 강의를 했거든요. 함께 이렇게 화면 켜고 봐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우리 박형 코치님 차 타고 가시는 건가요? 네, 그 질의응답 잠깐 가능하나요? 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질의응답 받을게요. 네, 한 10분 정도만 질문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질문 또 있으시면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또 엄마 생각도 나고 장모님 생각도 나고 했는데 아이, 정말 장모님? 네, 예비 장모님. 그래서 엄마한테는 안 보내주고 예비 장모님한테 링크 보내드렸어요. 음. 네,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카톡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단톡방에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고백해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유익했어요. 이민지님 저도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저한테 카톡 채팅 남겨주셔가지고 대화하듯이 강의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지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경님도 청소 안 하시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강의 너무 잘했나요? 질문이 없으신데. 맞아요. 강의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제 저는 그 강사라는 닉네임 안 쓰거든요, 지금. 교장쌤이라는 닉네임을 쓴 지가 꽤 됐습니다. 이유가 강의란다기보다 그냥 이제 정말 학생 같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아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맵스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장쌤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좋고요.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너무 좋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인드맵 활용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의 비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이님? 아니면은 디지털 마인드맵과 손 마인드맵 말씀하시나요? 일단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은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책에도 실었는데 전 디지털 마인드맵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손 마인드맵이 사실은 토니 부잔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맵을 만드신 분의 정석 마인드맵이고요. 디지털 마인드맵은 뭐냐면 디지털 마인드맵은 업무상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분들이 쉽게 마인드맵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편리성을 갖고 만든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할 때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 손 마인드맵의 단점으로 너무나도 조그만 종이에 한정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책을 요약한다고 한번 볼게요. 책을 요약을 너무 광범위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축약을 하고 축약을 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로 잡아내는 게 훨씬 좋은 마인드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면적에 내가 뽑을 수 있을 만큼만 축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은 약간 정리, 정말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리의 도구, 혹은 내가 이걸 공유를 하고 싶다. 디지털이니까 아무래도 공유가 쉽잖아요. 공유를 하는 마인드맵. 그리고 좀 더 빠른 마인드맵, 좌뇌적으로 딱딱딱 분류할 수 있는 마인드맵, 그런 걸로는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색감을 내가 직접 선택을 한다든지, 그림도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런 우뇌와 좌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이 과정을 갖고서는 마인드맵의 기본 원리를 학습을 하신다면 그거는 손 마인드맵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마인드맵 하실 때 난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디지털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강의가 어떠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전 정말 화끈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늘 마인드맵의 중앙 이미지를 뭘로 그리시겠어요? 매운 고추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끈했으니까 막 불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를 상상하는 게 운해예요. 그리고 불꽃을 그리고 고추를 그리는데 이거를 따라 그리고 싶어서 네이버에 예를 들면은 풋고추 일러스트, 화산 폭발 일러스트 검색을 해서 따라 그리는 건 좌뇌거든요. 그래서 손 마인드맵이 훨씬 좌뇌와 우뇌를 건드리는 너무나도 좋은 창의적인 학습의 뇌를 만드는 도구라는 거.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니 부자도 처음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을 안 하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오다겸님 저희 마인드맵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처럼 낙서를 먼저 하세요. 완벽한 형태로 마인드맵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글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문장보다는 키워드, 문장보다는 단어. 이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그려가시면서 중앙에서 퍼져나가듯이 낙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쁘지 않아도 되고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자꾸 예뻐야 된다, 가지를 쳐야 되고 이런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갖춰지다 보면 마인드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맵스쿨을 처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는 방치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동안에 많이 서치하시고 다른 사람 거 따라 그리고 왜 아무것도 안 알려줘?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인드맵은 정형화된 패턴이 발견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나면 그 틀에 맞춰서 성인들은 자꾸 뭔가 정답만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유분방하게 낙서하듯이 배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 드림 성장 코치님 감사하고요. 마인드맵 강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강지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민지님,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랑 다른 건가요? 싱크와이즈가 마인드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싱크와이즈는 마인드맵에 손 마인드맵과 디지털 마인드맵이 있으면 그 디지털 마인드맵에 또 수많은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화된 게 싱크와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는 훨씬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건 싱크와이즈. 그만큼 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감사합니다. 유익합니다. 고맙고요. 늦게 들어오셨어요, 차혜경님. 제가 녹화했으니까 녹화본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라기보다 선배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왔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되게 많이 책에 담았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7살, 8살, 7살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마인드맵 배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도 제가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더 아마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미수님 7기셨어요, 맵스쿨? 제 삶에 정말 많은 부분에 마인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소희 교장쌤 만나서 참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두 번째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7기 인연이 오늘까지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최병희님. 네, 기술적인 것 강의 아니라 인생 이야기 같아서 더 편안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기술적인 건 사실 유튜브 강의에도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된 어떤 저의 그런 과정, 그리고 책이 얼마나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를 저자 강의 통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코다엘,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 보고 토니 부자님 책도 샀어요. 같이 보면 좋겠죠? 같이 보면 매우 좋을 건데 토니 부자님 책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마인드맵에 관심이 있어서 토니 부자 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어려운 거 못한다고. 전 쉬운 것만 잘해요. 근데 자꾸 토니 부자는 막 뇌에 대해서가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뭐라는 거야. 토니 부자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책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메일 마인드맵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메일 마인드맵 악플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마인드맵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따라 글이라고만 한다. 이렇게 악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그래서 같이 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마인드맵에 대한 원리, 뇌에 대한 원리를 토니 부잔 책에서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메일 마인드맵 책과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셔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강지아님, 마인드맵을 그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 마인드맵을 시도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짧게 축약하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자, 훈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훈련 방법. 자,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죠? 이렇게. 응. 책을 그지같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책을 밑줄을 막 이렇게 그으시더라고요. 자, 거기서 박형근 코치님도 하고 계시고요. 김영환 교수님도 하시거든요. 밑줄을 긋고 나서 내가 밑줄 그은 부분에서 내가 여기 왜 밑줄을 그었지? 이 밑줄 그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 단어 하나만 뽑아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뇌가요. 문장을 좋아한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토니 부잔의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뇌는요. 문장보다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럼 단어를 훨씬 잘 장기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보다 또 뭐를 좋아하냐면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로 쓰는 것보다 이 단어를 이미지로 그려놓으면 훨씬 기억을 또 오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익숙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걸 기억하고 또 그 키워드를 어떻게 이미지로 내가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를 책 옆에다가 그림으로 그냥 나만 알아봐도 돼. 아무도 강지아님의 그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지아님만 알아보게 이것은 무다. 이것은 하늘이다. 이것은 나무다.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옆에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림 그려보세요. 그게 마인드맵 하는데 아주 좋은 기본적인 훈련 도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하경님 감사합니다. 오다경님도 감사합니다. 네, 뻥튀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메일마인드 또 사야겠네요. 아유, 같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책을 구매할 때는 돈 아끼지 마시고요. 제 책은 분명 여러분들한테 마인드맵을 관심 있으시다면 좋은 교과서가 될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다가 후기 남겨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선능에서 선능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1대1로 만남해드리고 온라인 줌으로도 팬미팅처럼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집 정리정돈 아니요, 못해요. 네, 관련 없습니다. 100%. 관련이 절대적으로 없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어디서 꺼냈는지를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가위를 꺼냈으면 제자리나 칼을 꺼냈으면 제자리나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이거 어디서 꺼냈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관련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바인더를 쓰는 모습을 보고 되게 꼼꼼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저의 여기 왼쪽 뇌 있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분류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기획을 하고 이런 머리가 없었어요, 원래.
진짜 허당.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허당. 근데 마인드맵으로 정말 제가요, 좌뇌가 발달했어요. 기획을 했고요.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글 쓰는 것도 좌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글을 썼잖아요, 제가. 기획도 하고, 심지어 지금 마인드맵과 관련된 많은 도구를 개발을 하고, 전적으로 이건 마인드맵 덕분에 제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유아기 때, 아이들 유아기 때 좌뇌와 우뇌가 개발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면 우뇌, 좌뇌 다 개발돼요. 그건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정말. 그래서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리정돈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 포기했다는 거. 심지어 우리 애기가 첫째 딸이 8살인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와서 집 청소를 하면은 저 없을 때 집 청소를 하면 그런데요. 할아버지 힘들게 청소하지 마요. 엄마 오면 다시 어질러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딸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정리정돈 못한다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뇌가 발달하신 분이 계시고 좌뇌가 발달한 분이 계실 텐데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손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다 발달해요. 다 발달하고 디지털 마인드맵은 뭐에 집중돼 있다? 좌뇌 발달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좌뇌형 분들이 훨씬 디지털 마인드맵은 잘 사용하십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리주부에서. 그래요? 전 이모님을 원래 저도 이렇게 했는데, 애기 아빠가 반대를 하면서 그냥 집이 더러운 게 낫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더러운 채로 살고 있습니다. 네. 남편과 합의는 잘 봐요. 합의를 아주 잘 보고 있어. 정말 다른 성격이거든요. 합의를 잘 보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분리하라고. 남편과 저는 회의할 때도 마인드맵 써요. 저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 거기서 공통된 의견만 쫙 뽑아내가지고 저희가 마인드맵으로 자 결정 땅땅땅 이렇게 내려요. 응. 네, 저희는 타협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따로 가요. 이때라도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여행도 따로 갑니다. 네네. 아무튼 그렇게 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현명하게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퍼스널 스페이스 좋죠. 박형 코치님은 지금 한창 러브러브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지만 살다 보면 나중에 누나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거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둘이 싸움 저한테 오세요. 네. 그, 저희 박형 코치님 이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 안 타고 차 타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그 절대 싸울 일이 없고요. 저는 아, 무조건 지는 사람이 될 거고요. 잠깐 인사 잠깐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나중에 밥 먹으러 오세요. 지금 뭐야 여기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음, 갔다가 지금 빨래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많은 분들 오셔서 들었으면 좋았는데 좀 인원이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오소희 강사님이 진짜 애기 엄마분들이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육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는 가정의 중심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님도 예전에 강의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남편분들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바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딸 낳을 거거든요. 아들은 필요 없는 걸 알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서 오소희 강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정말 저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오소희 강사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손 마인드맵 했던 게 오소희 강사님 덕분에 배우게 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구조화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낼 때는 저는 무조건 손으로 해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저는 디지털로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지같이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릉에 거기 사무실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셔서 오프라인 코칭도 받으시고 또 후기 저희 방에 블로그 후기 3분 선정하셔서 제가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소희 강사님 사인이랑 제 사인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해서 5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소희 강사님 근처에 사시니까 만나가지고 제가 사서 사인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함 넣어서 사인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강의 좋습니다. 블로그 후기요. 내일 밤 아. 12시까지로 할게요. 내일 밤 12시까지 블로그 후기 정성스러운 블로그 후기 남겨주신 5분 선정해서 오소희 강사님 사인, 제 사인 넣어가지고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그 평생회원 방이나 저희 그 메신저를 위한 공부방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네. 그리고 오소희 강사님 연락처도 연락처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나? 그래서 지금 올려. 플랫폼 있으신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오소희 강사님도 그 이렇게 뭐야 막 인원을 많이 모아야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실 인원 모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모집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인원 모집이거든요. 근데 오소희 강사님도 인원이 적던 많던 항상 가서 이렇게 나눠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폼에서 또 특히 어머니 모임에 오소희 강사님을 모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어머니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제가 사무실에 사지 못하고 갑자기 밖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기들 보러 또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으면 단체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찍겠습니다. 화면 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 뵐게요. 자주 뵐게요. 너무 감사합니다.